안녕하세요. 저 소리스미 비두과 이대웅 원장입니다. 안녕하셨죠? 이제 이렇게 여쭤보는 상황이 참 당황스러운 분들도 많을 거고요. 저도 참 당황스러웠는데 12월 3일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많이 놀라셨을 거고요. 저도 사실은 태어난 척 하려고는 했지만 상당히 걱정이 됐죠. 잠깐 좀 나라 걱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채널을 켰습니다. 이제 서운했던 건 그거예요. 이제 의사들이 의대 이제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준석 의원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하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여러 번 사람의 성향, 성품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고, 제가 좋아하는 여러 이제 정치 패널 분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럼 왜 조용히 있었나요? 다른 거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있었을까요? 외교? 안보? 이런 거? 우습습니다, 사실은. 의사 집단이 지금 10개월 넘는 기간 동안을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들도 민주투사로 좀 불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하다 보니,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칼을 들었고, 우리 동네를 지키려고 총을 들었고, 우리 나라를 지키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의사들이 10개월 동안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물론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심은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도 아마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주 미치지 않고서는, 거기 완전히 이렇게 몰입하지 않고서는 주변 환경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사랑하던 일이고 내가 잘 해왔던 일 같으면 그런 것들이 잘 보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료 사태가 이렇게 2,000명이 갑자기 증원이 되고, 2,000명인데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요. 의료가 이렇게 증원이 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학생부터 전공의부터 교수님들까지 이렇게 다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개인적인 걱정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15년, 20년 후에 저도 병이 걸릴 건데, 그때 나를 치료해주는 젊은 사람들, 능력 있어야 되는 30, 30대, 40대 이런 의사들이 나보다 모질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본 가서 수술 받아야 되나? 미국 가서 받아야 되나? 대만은 좀 나을까? 이런 걱정을 한 거잖아요. 제가 그럴 텐데 일반 분들은 어떨까요? 예상이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의대 증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겠죠. 그런 게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그 성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이제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물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희만큼 무기력했겠죠. 무력감도 느끼고. 근데 저희보다 더 영향력이 개인적으로는 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막 그럴 줄 알았다라는 식의 얘기는 저는 아직은 납득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도 안 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다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의료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고 저희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나중에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그게 또 업인 사람도 아니고요. 이 사태만 막아내면 우리는 또 다시, 의사들은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했던, 보람 있는 그 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직업이 정치인이고 직업이 정치평론이고 기자고 이러시기 때문에 다 그냥 오픈하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좀 서운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사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제가 좀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조경 장관 이 사태에 대해서 반대하셨다고 하네요. 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의료 사태를 책임져야 되는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옆에서 잠깐 그 5초, 4초 진짜 이거는 큰일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했으니까, 윤석열의 반대편? 그런 것도 아니시잖아요. 지금까지 아무 말씀 못 하시고 경제학 전공하시던 분이 갑자기 의료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본인이 2,000명도 다 계획을 했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더라도 그분이 사태 사임 아니면 이런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본인이 계획했던 계획 다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주시고요. 만약에 책임지셔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주호 장관. 말투나 이런 거 너무 선하셨는데 단어는 너무 강했거든요. 이분도 경제학과인가 경영학과인가 그러신 것 같던데, 그분이 교육에 대단히, 특히나 의과대학에 대단한 전문가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했던 얘기들, 또 중간에 한번 나왔던 장상윤 수석,
뭐 하시던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도 대단히 말을 세게 하셨어요. 한덕수 총리, 워낙 저희가 좀 무시하는 인물일 수는 있는데 그분도 참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좀 말이 좀 세져요. 처음에는 좀 그래 당신들 꼭두각신데 뭐 우리가 사실 욕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들이 말이 되게 세져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얻으면 어쩐다고 뭐 악에 바쳤겠죠. 사실은 옆에서 너무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분들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분이 한 분 계시죠. 박민수 차관님. 어느 순간에 이제 저기 그 차관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 가가지고 지역 공공의료 병원 세운다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약간 좀 정치적으로도 조금 색깔을 띠는 분이 되어 가시더라고요. 그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박민수 차관. 조규용 장관보다 처음에는 말이 더 셌고요. 왜냐면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포괄수까지 만들 때부터 의사에 대한 반감도 컸고 그런 동안에 본인 이제 이론적인 근거도 좀 마련이 돼 있을 거고 아마 그 국무회의나 이런 데 차관이 들어가나요? 하여튼 거기서 아마 그 빅스피커였을 것 같기는 해요. 아는 게 있으니까. 물론 잘못된 신념에 따른 지식을 쌓으신 분이긴 한데 그분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내가 2021년도, 22년도, 23년도에는 수술을 받아서 잘 치료받고 완치될 수 있었던 분들이 우연히 24년에 질병을 얻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혹은 25년, 26년에도 그런 사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분들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박민수 차관, 조규용 장관, 이주호 장관, 장상윤 수석, 한덕수 총리,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다른 곳에 계시겠죠. 그분까지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고 우리가 너무 잘 잊더라고요. 너무 잘 잊고 잊지 않을 겁니다. 잊지 않을 거고 저희도 나름 저항했거든요. 무도한 그리고 비민주적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도록 그죠? 견제장치로서 충분히 소신 있는 말씀을 드렸고 사건 때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의료계가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겪어왔고 누려왔던 제가 좋아하는 일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신념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의료가 조금 더 안전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